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트럼프가 금리 그리고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어떤 취지의 내용들이 전달해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어쨌든 금리 유가 안정되면 우리 증시에는 또 우리 경제는 유리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긴 했지만 예고됐던 재료였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특징주로는 뭐 통신 장비주, 방산, 원전, 반도체, 건설 등등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뭐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설 연휴 때 보면 직전주에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1% 이상 오르거나 1% 이상 빠진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설 연휴 직전 주가는 좀 조심스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주도 결과적으로 보면 좀 비슷했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번 주가 튀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주말 기준으로 보면 주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좀 평소하고 좀 비슷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올라갔는데 4주 연속 올라간 거는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120주선 거기는 또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역시 4주 연속 올라갔고 좀 오늘도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121선을 또 못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번 주에 지수는 괜찮았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되게 빈번했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은 이제 대형주 몇 개가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조심스럽게 관망하거나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한 한 주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뭐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뭐 그 게임 같다 옛날에 그게 90년대인가?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오락실에 유행했던 게임이 있어요. 뭐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뭐 1000개 올리지 말고 100개 올려 하여튼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유가 올리고 유가 올리고 다음에 그거 거꾸로네요. 금리 내리고 유가 내리고 관세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일단 이제 투자자들이 혹했던 거는 유가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내리게 한다네. 이거는 이제 신흥시장 쪽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특히 트럼프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막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로 충당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연간 그 미국 정부가 이제 내고 있는 연간 이제 지급하고 있는 이자 비용만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의 그 국방비가 8천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이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미국 재정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좀 덜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압박을 하려 하는구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너지 잡기 위해서는 뭐 석탄 연료라든가 이런 거 원전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뭐 인프라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고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 전체적으로 관세는 세게 말하기보다는 날짜를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잡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안이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작년도 7월 말에 금리 인상하고 8월 초에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냥 폭락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폭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일부에서는 좀 했고, 그 장중에 일본의 어떤 엔달러 환율을 보면 실제로 좀 내려가는 움직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확 떨어지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좀 안도감을 갖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주식시장의 타격이 크지 않았던 건 우선 여러 번 예고를 했죠. 예, 여러 번 예고를 해서 나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아쉬워하다가 그래 가든가 말든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단계로 간 거라서 충격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다. 그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은 또 금리를 인상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네 이렇게 되면 자금이 전 세계에서 다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닌가? 다가 아니라 이제 일부 자금이 그렇게 쏠려가는 거 아닌가? 엔캐리 자금의 이탈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그때하고 다른 데다가 그 엔캐리 자금이 1차적으로 이탈을 해서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도 시차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시차가 좀 있어서 7월 말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증시가 폭락한 건 8월 초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단정하지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알테오젠이 특징주로 저는 꼽은 게 이번 주 5일 연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일에 다 올랐거든요. 제가 이제 주요 종목들 이렇게 리스트 뽑아놓고 보여드리면서 의외로 제약주가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해 3대 종목군이 로봇이랑 그다음에 그 반도체랑 조선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강하고 코스닥에서 제약이 생각보다 좀 별로 못 간 것 같다. 그래서 좀 되게 둔하네요. 그래서 뭐 121선 계속 저항받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 같이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산주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발언,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을 제가 이제 묶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은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스피 뭐 120주선, 코스닥 121선 못 넘어간다고 이게 자신감 있게 푸시를 못하다. 이 종목들은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리고 반면에 주요 수출주들은 좀 둔하고 그래서 아직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고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요 정도의 어떤 흐름 속에서 돌아가는 장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행인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갔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향후 비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제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31만원짜리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국내 증권사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5일선 이제 버텨내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 예를 들면 코스피에서는 건설, 코스닥에서는 통신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에서 주 후반에 이제 좀 두드러지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이번 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매도해서 월간 기준, 연간 기준 순매도로 바뀌었었는데 오늘 매수하면서 결국엔 다시 매수로 바뀌었고 선물과 옵션도 더 다 상승적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근데 다만 보통 매수하면 순매수 상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도 팔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 쪽에는 방산, 뭐 전력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었던 게 이제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주 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 기아 이런 거 이제 매도를 했고 매수 쪽에서도 역시 방산 뭐 이런 금융 등등의 종목군들 전력 관련된 일부 종목들 인프라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어떤 상방에 대한 매팅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제약이나 이제 그냥 종목별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딱히 업종별 두드러진 특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랫단에 가면은 이제 반도체주를 뿌려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매수 규모가 크진 않아서 이제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어떤 의미 있는 매수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그때 당시에 뭐 며칠 시차 두고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우리 증시 시장이니까 주초에 이제 이 흐름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이제 두 가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거야. 그 다음에 관세는 부과할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크게 와닿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2월 1일 날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악재성 재료에 대해서 점점 반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다음 주 중에 계속 코멘트를 해드릴 예정인데 FMC 회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 일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일정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일종의 증시가 방향을 잡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렇게 업종별로 보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고, 이 종목군들이 완전히 시장을 지배했다. 이런 게 주간으로 보면 두드러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아직은 시장이 좀 간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ADR 기준으로 볼 때는
연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계속 치고받는 구간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그런 구간이 또 나올 것 같고, 그 구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아마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기관 투자들이 12월 중순 이후에 빌드업한 종목들이 강한데 1월 들어서 새롭게 매수가 붙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보면 개인들이 그 예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1월 1일 57조 원인데 지금 52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확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이외에는 이게 예탁금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설 연휴 직전이라서 또 그런 특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돈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그냥 중대형주 쪽에서만 종목 장세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도에서는 이제 소형주 쪽보다는 중형주군에서 조금 더 올라간 종목,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 이쪽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주도권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오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 갔다 오니까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좀 늦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도 방송은 계속 해외 증시 마감 내용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좀 올려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뭐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종목 진단 이런 거 제가 할 수 없고, 그건 이제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서요. 그냥 재밌는 주식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목 말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제가 좀 보면 재밌는 동영상 이런 것들도 이제 해외 시황과 더불어서 같이 또 구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